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이게 이제 시행을 해요. 자, 보시면은, 자, 보증금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4억 5천에서 5억으로 이제 늘려졌고요. 네. 경공매 지원. 네, 허그 비용 70% 지원. 경공매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권이 뭐냐면요. 경매에서 타인이 낙찰받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채무자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집주인도 아니고,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네. 낙찰 받았는데, 이 사람 주지 마세요.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법원의 집행관이 본인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선 매수권입니다. 대신에 가격을 내가 조정할 수는 없고요. 자, 낙찰자가 써낸 그 입찰가대로, 낙찰가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경공매 대행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경공매 행정 처리를 이제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결국은요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크게 없다. 전세금 나라에서 대신 돌려주고 구상권을 집주인에 청구한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하나 딱 얻을 수 있는 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우선 변제권 하나입니다. 네, 우선 변제권. 금리 우대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금리 우대 받아보세요. 추후에 대출 금리 꺾이면요, 금리 인하되면 이런 거 아무 쓸데기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네. 자, DSR 미지원 어쩌라고요. 어차피 대부분 다 빌라에서 사기당해가서 사기당해가지고 전세금 떼었는데, DSR 미적용 대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이 사람들이 전세금 떼었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결국은 이런 사기 같은 경우는요, 이 취약지 있죠, 주거 취약지 빌라. 네. 왜 그럴까요? 주거 취약계층이 과연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까요? 높지 않기 때문에 빌라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높으면요, 신축 빌라에 전세 살지 않고 오래된 아파트라도 사겠죠. 부동산 사이클을 안다면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부동산에 조금만 안다면요 월세로 거주하겠죠. 목돈 같은 경우는요 은행에 넣어두거나 그 목돈을 꺼내서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주거 취약계층이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요 정말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였으면요, 보증보험 제도,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 하나를 보호할 장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부동산 있잖아요, 전세 구하거나 월세 구하거나 이런 거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요 떼보는 게 좋아요. 그걸 떼야지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근저당이 얼마인지, 네, 가압류, 가등기 같은 이런 권리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내 전재산 그냥 맡겨 집주인한테 주면은 끝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서울에 원룸 5,500짜리 전세 들어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게 뭐다?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잖아요, 아주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잖아요, 저는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왜? 너무 살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고요. 대항력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5,500 전세금을 맡겨놓으면은 집주인이 알아서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자,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개편한 세상님 반갑습니다. 오봉님 반갑고요. 예일님 반갑습니다. 김정은님 반갑습니다. 김태경님 반갑습니다. 자, 권리소동님 반갑습니다. 우순님 반갑습니다. 늘 푸른 나무님 반갑습니다. 요새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매수하려고 정말 심혈을 다 하거든요. 특히 가격 내고, 가격을 깎지 않으면 전 절대 안 삽니다. 지금은 충분히 제가 우위에 있다, 즉
매수인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쉽다, 안타깝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분명히 네, 그 물건을 조금만 더 깎을 수 있는데 그냥 가서 쇼핑하듯이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호가는 부를 호자입니까? 네, 호가가 좋을 호자가 아니에요. 좋은 가격이 아니라고요. 매도인이 부르는 호가, 매수인이 부르는 호가, 즉 일방이 부르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은요, 시세가 아니에요. 그 가격을 깎아야죠. 왜 자꾸 깎지 않으려고 합니까? 네, 이게 하나 아쉬운 게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깎다 보니까는 혹시나 이 사이클 물건들을 다 놓칠까봐, 중개인들도 놓칠까봐, 제가 자꾸 깎으려고 하니까 중개인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평 얼마, 몇 평은 얼마 이렇게 딱딱딱딱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한 10개 매물 정도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정도 이제 시세에 대한 수준을 이제 딱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어쨌든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네,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세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청라 대구의 청라 언덕역에 있는 아파트 2월 달에 네, 입주할 때 매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놓치신 분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네,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가장 어두울 때 사는 거라고요. 근데 어두울 때 사지 않으니까 이제 그 5억대가 네, 지금 7억대 호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돼요. 왜? 입주가 끝나면요, 팔려는 사람이 사라지거든요. 그냥 문이 닫힙니다. 우리 예전에 노래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동동 동대문 열어라. 네, 이렇게 12시가 되면은 문이 닫힌다. 이거 모르세요? 네, 그만큼 진짜 이 부동산이 딱 땡 하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입주장이 닫혀요. 그리고 호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배경은요, 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딱 하나예요. 희소성. 네, 입주장이 종료된 아파트는 희소성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희소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요,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으면요, 다른 지역을 또 사야겠죠. 근데 아직까지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살기 천지예요. 네, 살기 천지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백인원님 반갑습니다. 옥동정아님 반갑습니다. 옥동정아님, 제가 아까 대화를 드린 것처럼 좀 더 자세히 네, 알아보시고 꼭 공유를 해주세요.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네, 꼭 내일 중개사들한테 닥달해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네, 정확하게 알려달라 라고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왼손잡이님, 매일 호갱노노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 단지들과 이동 흐름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부동산 가격을 습관화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림 설정 꼭 하시고, 호갱노노 그 알림 설정을 설정하면은 내가 알림을 받고자 하는 그 아파트 리스트가 있잖아요. 실거래가 딱딱 뜨면 메일로 날아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또 내가 이 지역만 바라보고 있지만 저 지역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거를 잘 한번 여러분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왕대님께서 울산 동구자이는 진짜 아파트는 울산 최고인데 위치는 진짜 울산 최고. 그래서 매수하셨어요? 자, 리플레이님 반갑습니다. 자, 상규님께서 울산 상황 분석 좀요. 이게 제가 말씀을 참 드린 게 좀 그런 게 뭐냐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에요. 참 동일하죠. 네, 전국이 하락까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게 하락으로 달려갔으나 지금 살짝 반등한 상태인 거고요. 반등? 네,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여기서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많은 곳은요, 그 고개가 네, 빳빳이 들지 못하고요, 예, 옆으로 긴 횡보를 할 것이고요. 네, 올해 입주 물량이 끝나면 네, 또 오르는 곳도 있을 거고, 네,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끝나면 또 오르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눌려있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튀어가는 그 탄성력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떨 만떨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격에 우리가 화살 시위를 가급적이면 뒤로 해서 그 화살의 그 활이 최대한 많이 밴딩 되면요 그만큼 활이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원리지 않겠습니까? 폭락 매매가 폭락, 전세가 폭락. 이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그동안 이 쌓였던 울분들 있죠, 터져 나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사람들이 사모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이유를 뭐라 했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구가 여러분 타 광역시 대비해서 2배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지역에 대비해서 광역시급 도시 대비해서는요 3배 이상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이 집을 사재끼게 됩니다.